AI가 인간의 모든 생활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바닥에 깔린 진짜 엔진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화려한 챗봇도, 자율주행도, 로봇도 결국은 계산이고, 그 계산을 떠받치는 건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패권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칩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전쟁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AI 모델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였지만,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가 AI 학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상 AI 표준이 됐습니다. CPU가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하는 계산기라면 GPU는 수천 개의 계산기를 동시에 돌리는 공장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AI 성능을 갈라놓았고 엔비디아는 이 틈을 가장 먼저 장악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의 시장 점유율은 약 90% 수준입니다. AI 시대의 석유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최신 AI 데이터 센터용 GPU 한 장은 최대 1000W에 가까운 전력을 소모합니다. GPU 수만 장을 꽂아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소형 도시 하나의 전력 사용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 단위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쯤 되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비용의 문제가 됩니다. AI로 돈을 벌기도 전에 전기요금과 장비 투자비에 먼저 숨이 막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반도체를 꺼내 들었고 아마존과 메타 역시 자체 칩을 개발해 내부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AI는 계속 커지는데 GPU만으로는 비용과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AI 연산에 GPU가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한국에게 기회가 되는 지점입니다. AI 연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입니다. 학습은 AI에게 수많은 데이터를 먹여 가르치는 과정이고 추론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 영역에서는 GPU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AI가 실제 산업과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게중심이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순간 판단을 내리는 것, 고객 상담 내용을 요약하는 것, 로봇이 장애물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게 추론입니다. 문제는 이 추론 작업을 GPU로 돌리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굳이 초고성능, 초고전력 칩을 써야 할 이유가 없는 연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 이른바 MPU 혹은 NPU입니다. 이 반도체들은 학습보다는 추론에 특화되어 있고 전력 소모를 극단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작업을 GPU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고 운영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AI가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순간 이 칩들의 가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AI 반도체를 완제품으로 설계하고 제조하고 메모리까지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만이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풀스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첨단 공정을 제공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추론 특화 칩으로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GPU가 과한 영역에서 더 싸고 더 효율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를 GPU로 채우는 시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GPU는 학습에, 저전력 AI 반도체는 추론에 쓰이는 혼합 구조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동시에 훨씬 분화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추론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장처럼 보이지만 AI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추론칩의 수요는 폭발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유료기기 같은 온디바이스 AI 영역에서는 GPU가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발열과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작고, 조용하고, 전기를 적게 먹는 두뇌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 자동화와 로봇 활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를 실험하고 실제로 써볼 수 있는 산업 현장이 풍부합니다. AI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스펙표가 아니라 실전에서 갈립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얼마나 전기를 아끼는지, 실제 운영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실증의 장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다음 1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막본 게임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엔비디아만의 시대가 아닐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흐름이 실제 기업과 산업,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AI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1막이 기술의 균열이었다면, 이제 2막은 돈과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AI 생태계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가 AI를 더 싸게,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AI 산업은 이미 실험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묻습니다. 이 기술이 돈이 되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현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여기서 GPU 중심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GPU는 강력하지만 비쌉니다. 칩 가격도 비싸고 전력 비용은 더 비쌉니다. AI 모델을 하나 돌릴 때마다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에서는 수익 모델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성능보다 총비용, 즉 TCO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산 AI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추론 특화칩은 GPU 대비 전력 효율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전기는 절반 이하로 쓰고 발열도 낮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곧 생존의 차이입니다. 특히 AI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추론 비용은 기업의 가장 큰 고정비가 됩니다. 검색, 번역, 상담, 추천, 영상 분석. 이 모든 서비스는 학습보다 추론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AI를 쓸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쓸수록 비용이 쌓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두 갈래 전략을 선택합니다. 핵심 학습은 GPU로, 대량 추론은 저전력 AI 반도체로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엔비디아 독점에서 다극체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아직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메타의 자체 칩은 모두 내부용입니다.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는 쓰지만 외부 고객에게 판매되는 표준 칩은 아닙니다. 즉,
외부 시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이 한국 기업들이 노리는 공간입니다.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같이 같은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GPU를 대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GPU가 과한 영역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데이터 센터의 추론, 로봇과 자율주행, 엣지 디바이스. 이 영역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전력과 발열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GPU를 넣으면 돌아는 가지만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곧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좋은 칩을 만들면 끝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AI 반도체의 진짜 진입장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한 이유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CUDA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코드와 라이브러리가 그 위에 쌓여 있습니다. 칩만 던져준다고 사람들이 옮겨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회사이지만 인력의 상당수를 소프트웨어에 투입합니다. GPU와 NPU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환경, 기존 코드가 크게 바뀌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 흐름과 맞물려 오픈소스 생태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AI 개발 환경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후발주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도로와 항만처럼 한번 깔리면 생태계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민간만으로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산 AI 반도체가 필요한 건 보조금이 아니라 실전 무대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 실제 공공서비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와 경험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만약 국가 AI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가 일정 비율 이상 쓰이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해외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칩은 국가 단위 시스템에서 검증됐다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 계약을 갈라놓습니다. 지금 한국 AI 반도체 산업은 딱 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고 시장의 문제도 명확해졌습니다. 남은 건 규모의 증명과 신뢰의 축적입니다. 앞으로 5년은 매우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AI 수요는 폭발하고 전력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때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비싼 GPU를 계속 늘리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받아들이거나 이 선택의 결과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전력, 자원, 돈, 그리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국은 생각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본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표준이 될지, 누가 생태계를 장악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를 놓치면 그 국가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다음 파도를 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이 만든 칩 위에서 사용료를 내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